자, 제2과목 해부 생리학입니다. 오늘은 세포의 조직과 골격 계통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챕터 1 세포와 조직입니다. 첫 번째로 해부 생리학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해부 생리학의 정의를 알아보면 해부 생리학은 해부학과 생리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해부학은 생체를 구성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구조, 형태 및 상호 간의 위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리학은 생물체의 계통이나 기관의 특유한 기능,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체의 구성입니다. 인체에 대한 구성 물질은 인체를 구성하는 주 원소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입니다. 이들은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주성분이며 인체에는 아미노산의 다양한 합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생태학적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계통, 인체 순으로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는 인체의 구조적, 기능적, 유전적 기본 단위입니다. 조직은 분화의 방향이 같고 구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가진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형성합니다. 상피조직, 결합조직, 신경조직, 근육조직으로 나뉩니다. 다음은 기관입니다. 기관은 조직이 모여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기관을 형성합니다. 심장, 위장, 간, 신장, 소장, 대장 등이 있습니다. 계통은 서로 연관성 있는 기관이 모여 일련의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을 형성합니다. 골격계, 신경계, 순환기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등이 있습니다. 인체는 계통이 모여서 인체를 형성합니다. 해부학적 자세와 면입니다. 자세는 해부학적인 자세와 인체의 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해부학적 자세는 인체의 부위나 구조를 명료하게 표시하고 통일되게 기술하기 위한 표준 자세를 해부학적 자세라고 합니다. 똑바로 편하게 서서 수평을 유지하며 정면을 바라보고 팔은 늘어뜨려 몸통에 붙이고 다리는 모아서 발 뒤꿈치에 붙이고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손바닥이 앞을 향하도록 합니다. 자, 인체의 면은 시상면, 전두면, 횡단면, 사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상면은 인체의 길이 방향, 즉 수직 방향으로 이루어진 단면으로서 신체를 좌우로 나눕니다. 전두면은 앞면과 뒷면 부위로 분할시키면서 면을 따라 이루어진 단면입니다. 인체를 전후 방향, 즉 이마와 평형이 되게 나누므로 관상면이라고도 합니다. 자, 횡단면은 인체를 위쪽 부위와 아래쪽 부위로 나누는 수평면을 따라 이루어진 단면으로서 인체를 상부와 하부로 나눕니다. 자, 사면은 인체를 세로로 나누는 시상면과 전두면, 그리고 가로로 나누는 횡단면 사이를 비스듬히 나누는 면이 사면입니다. 자, 다음은 세포의 구성 및 작용입니다. 첫 번째 세포의 구성입니다. 세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포는 모든 생물체의 기본 단위입니다. 독립적으로 생명을 영위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모든 생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물질입니다. 인체는 75개 정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구성은 세포막, 핵,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두 겹의 단위막입니다. 주성분은 지질과 단백질이며 탄수화물이 결합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능은 세포와 세포 외부의 경계를 짓습니다. 세포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선택적 투과에 의한 물질 교환을 합니다. 호르몬의 작용이나 신경의 흥분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효소가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핵입니다. 핵에 대한 구성은 핵막, 인, 염색질, 핵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막은 핵을 둘러싸고 있는 이중막으로 핵공을 통해 세포질과 물질이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핵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RNA를 저장하여 유전적 특징을 결정합니다. 염색질은 DNA가 있어 세포 분열 시 염색체를 만듭니다. 핵질은 핵 속의 액체 기질로 RNA와 리보솜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핵에 대한 기능은 유전자를 복제하거나 유전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 세포 분열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다음은 세포질이고요. 세포질에 대한 특징은 세포막과 핵 사이에 있는 세포의 기질, 즉 원형질을 말합니다. 여러 소기관으로 이루어진 핵을 둘러싼 물질로 생체 기능의 기본 특성이 나타납니다. 세포질은 세포의 성장과 재생에 필요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포질의 구성은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 리소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포의 작용 및 기능입니다. 세포 분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있는데요. 세포 분열은 유사분열, 감수분열, 무사분열이 있습니다. 유사분열은 체세포 분열 5단계를 통해 분열이 됩니다.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5가지인데요. 간기는 세포 분열 기간으로 DNA 양이 2배로 늘어나며 외부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전기는 핵과 인이 소실되며 염색질이 염색체로 변하고 중심 소체가 방추사를 형성합니다. 중기는 염색체가 중심 부위에 나열되며 염색체의 관찰이 가장 잘 되는 시기입니다. 후기는 방추사에 연결된 염색체가 양극으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말기는 핵막과 인이 다시 형성되고 염색체가 염색질로 바뀌며 세포질이 2개로 분리가 됩니다. 다음은 감수분열인데 생식세포의 분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사분열은 핵과 세포체가 동시에 분열하는 단순한 세포 분열로 곰팡이류나 세균류가 분열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입니다. 확산, 삼투, 여과, 능동수송이 있는데요.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도차가 클 때, 지질 용해성이 높을 때, 확산거리가 짧을 때, 온도가 높을 때 촉진됩니다. 폐포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삼투는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투과성 막을 선택적으로 통과하는 물의 확산으로 물이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여과입니다. 여과는 물과 용질의 수압에 따라 막이나 모세혈관벽을 강제로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혈압에 의한 모세혈관 내에 물질 이동 등이 있습니다. 능동수송은 필요한 물질을 적극적으로 세포 내로 끌어들이거나 불필요한 물질을 세포 외로 배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 이동은 대부분 능동수송입니다. 다음은 3번 조직의 구조 및 작용입니다. 조직은 상피조직, 결합조직, 그 다음에 근육조직, 신경조직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피조직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동물체의 표면이나 체내 소화기, 허파 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세포층입니다. 세포가 계속 분열하며 세포가 단단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작용은 보호, 방어, 분비, 흡수, 감각, 생식세포 생산 등의 기능을 합니다. 종류는 편평상피, 입상상피,
다음에 원주상피, 이행상피가 있는데요. 편평상피는 비닐 모양의 상피로 혈관, 림프관, 폐포, 사구체장, 표피, 구강, 식도, 항문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입상상피는 주사위 모양의 상피로 한선, 피지선, 자궁내막, 기관지에 분포합니다. 원주상피는 기둥 모양의 상피로 남성의 요도 해면체나 요도, 항문의 점막, 기도 등에 분포합니다. 이행상피는 세포의 모양이 신축성 있게 변하는 것으로 방광, 신우, 요관 등에 분포합니다. 자, 두 번째 결합조직입니다. 결합조직의 특징은 인체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는 조직으로 여러 기관의 형태를 유지하고 결합시킵니다. 세포 간 물질이 풍부하고 재생 능력이 강합니다. 작용은 체내의 여러 조직과 기관 사이를 메우며 그들을 연결하고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세포를 생산하고 지방을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결합조직의 종류는 섬유성 결합, 치밀결합, 연골, 뼈, 건, 인대, 지방, 혈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근육조직입니다. 근육조직의 특징은 가늘고 긴 근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용은 운동을 책임집니다. 종류는 심근, 골격근, 평활근이 있습니다. 심근은 심장을 이루는 근육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입니다. 가로무늬근으로 인체에서 가장 운동량이 많고 탄력이 있는 근육입니다. 골격근은 주로 몸통과 사지에 존재하고 골격에 부착되어 있어 전신의 관절 운동에 관여를 합니다. 가로무늬근으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으로 자세 유지와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평활근이고요. 여러 장기의 내장이나 혈관벽을 구성하여 내장근이라고도 합니다. 소화기관의 내용물을 연동운동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일정한 무늬가 없는 민무늬근으로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불수의근입니다. 자, 다음은 신경조직입니다. 신경조직의 구성은 누런이라는 신경세포와 이를 지탱하는 신경교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작용은 체내의 정보 전달 기능을 수행합니다. 종류는 누런, 시냅스, 신경교세포로 이루어집니다. 누런은 신경조직의 최소 단위로 다른 세포에 정기적 신호를 전달합니다. 시냅스는 신경세포의 신경돌기 말단이 다른 신경세포에 접합하는 부위이며 한 신경세포에 있는 충격이 다음 신경세포에 전달됩니다. 신경교세포는 신경세포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고 노폐물 제거, 신경세포의 지지, 영양 공급의 기능을 합니다. 챕터 2는 골격계통입니다. 골격계통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고 골의 기능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격계의 기능은 지지기능, 보호기능, 조혈작용, 운동기능, 저장기능이 있습니다. 지지기능은 신체의 지지 역할을 하며 신체의 외형을 결정합니다. 보호기능은 체강의 기초를 만들고 장기를 보호합니다. 조혈작용은 골 내부의 적색골수는 조혈기관으로 적혈구, 혈소판 및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운동기능은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 수축되면서 지렛대 역할을 하여 운동을 일으킵니다. 저장기능은 뼈의 세포, 간 지질에서 칼슘과 인을 저장합니다. 자, 골의 특징은 인체는 약 206개의 골 및 이와 관련된 연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뼈는 인대 등의 결합 조직에 의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은 인체의 조직 중 수분 함량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자, 무기질 칼슘인이 45%, 유기질 콜라겐이 35%, 물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골의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골은 골막,
골조직, 해면골, 골수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막은 골외막과 골내막이 있는데 골외막은 관절면을 제외한 뼈의 외면을 덮는 막이며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뼈를 보호하고 신경과 혈관이 통과하고 있어 신진대사와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근육이나 힘줄이 붙는 자리를 제공하여 골절 시 회복, 재생 기능을 합니다. 골내막은 골수강을 덮는 막입니다. 뼈의 형성 및 조혈에 관여를 합니다. 다음 골조직인데요. 골조직은 골막 바로 아래쪽의 조직입니다. 뼈의 단단한 부분을 이루는 실질 조직입니다. 다음은 치밀골이요. 골조직 치밀골은 골세포와 기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원인 하버스계는 단단한 골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신경과 혈관이 세로로 지나갑니다. 자, 세 번째 해면골입니다. 해면질로 된 심층 부위 뼈로서 골 외부의 압력에 잘 견디는 다공성 구조입니다. 다음은 골수강이고요. 가장 안쪽에 위치하며 골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골수는 조혈기관으로서 적혈구와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적골수와 황골수로 나뉘며 적골수는 조혈작용을, 황골수는 조혈작용이 거의 없는 지방 저장소입니다. 칼슘과 인산염을 저장합니다. 다음은 골의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골은 장골, 단골, 평평골, 불규칙골, 함기골, 종자골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장골은 관 모양이 뼈이며 골단, 뼈끝과 골관, 뼈의 몸통으로 구성이 됩니다. 장골은 대퇴골이나 상완골, 요골, 척골, 경골 등이 있습니다. 큰 뼈죠. 이제 다음은 단골. 단골은 넓이와 길이가 비슷한 짧은 뼈이며 골단과 골관의 구별이 없습니다. 수근골, 족근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편평골 발음이 잘 안 돼요. 납작한 모양의 뼈로 치밀하며 얇습니다. 두개골, 견갑골, 늑골, 흉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규칙골. 모양이 불규칙합니다. 척추뼈, 도개골에 있는 저평골, 이소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함기골. 함기골은 골체 내에 공기가 차 있어 크기에 비해 가볍습니다. 상악골, 전두골, 축두골 등이 있습니다. 머리 쪽에 근육이네, 머리 쪽에 뼈네요. 다음은 종자골입니다. 건 속에 있는 작은 골로서 건의 마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슬개골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몸에는 참 많은 뼈들이 있죠. 다음은 골의 발생 및 성장입니다. 골은 막내고라와 연골내고라로 이루어지는데요. 막내고라는 두개골과 편평골의 고라 방식을 말합니다. 얇은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부터 골이 생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골내고라는 대부분의 뼈의 형성 과정입니다. 연골의 형태로 뼈의 원형이 만들어지고 그 일부에서 고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전신뼈대입니다. 전신뼈대는 인체 골격을 한번 보시면 우리 몸은 뼈가 있고 뼈 위에 근육이 있고 근육 위에 피하 지방이 있고요. 지방 위에 진피가 있고 그리고 표피 해서 피부 표면을 형성합니다. 인체의 골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인체는 체관 골격은 두개골, 그 다음에 이소골, 설골, 척추골, 흉골, 늑골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에는 총 206개의 뼈가 있는데요. 두개골 중에서
뇌 두개골이 8개, 안면골이 14개, 그 다음에 이소골이 6개, 설골이 1개, 그리고 척추골이 26개, 흉골이 1개, 늑골은 한쪽에 12개, 두 쌍이라 24개, 상지대에서는 쇄골이 2개, 견갑골 2개, 자유상지골에서는 상완골 2개, 척골 2개, 요골 2개, 수근골 16개, 중추골 10개, 수지골 28개, 관골 2개, 자유하지골에서는 대퇴골 2개, 비골 2개, 경골 2개, 슬개골 2개, 족근골 14개, 중족골 10개, 족지골 28개 해서 총 뼈의 합계는 206개입니다. 머리 쪽에 먼저 보시면 머리 쪽에는 2개골이 있죠. 안면부 2개 계부하고 뒤쪽에는 2개 계부가 있고 앞쪽에는 안면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목 아래로 쇄골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어깨에서 견갑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늑골은 아까 24개였었죠. 한쪽에 12개씩 해서 12개가 있고요. 그리고 팔 위쪽을 상완골, 아래쪽은 척골, 요골, 그 다음에 손 쪽에는 수근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에도 대퇴골, 슬개골, 그 다음에 경골, 비골 등이 있고요. 우리 몸은 수많은 관절로 이루어져 있죠. 관절의 정의는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합니다. 관절의 종류는 섬유관절, 연골관절, 윤활관절이 있습니다. 섬유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섬유성 결합 조직이 연결합니다. 잘 움직이지 않고요. 두개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봉합, 인대결합, 정식의 3종류가 있습니다. 봉합은 두개골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관절입니다. 인대결합은 강한 섬유성 결합 조직이 두 뼈 사이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자, 정식은 연골성 섬유가 치아를 턱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연골관절인데요. 연골 조직의 뼈가 연결되어 약간 움직입니다. 척추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골 결합과 섬유골 결합이 있습니다. 연골 결합은 초자연골이 골화된 것으로 운동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흉골과 늑골의 결합. 다음은 섬유연골 결합인데요. 섬유연골로 골화된 것을 말합니다. 얘는 추간 원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윤활관절입니다. 윤활관절은 윤활액이 있어 잘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팔다리형에서 볼 수 있고요. 평면관절, 병첩관절, 자축관절, 안장관절, 절구관절 등이 있습니다. 평면관절은 관절랑과 인대로 쌓여 있어 운동성이 제한이 됩니다. 손목뼈, 발목뼈, 목뼈 사이의 관절을 말합니다. 경첩관절은 굽히고 펴는 2가지 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뼈 사이 관절과 상완골과 척골의 관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축관절은 차바퀴가 도는 방식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합니다. 예를 들면 척골과 척골의 관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안장관절인데요. 관절면이 안장 모양으로 해서 서로 지각으로 움직입니다. 얘는 중추골관절이 있습니다. 구상관절은 공 모양과 절구 모양의 관절이 연결되어 인체에서 운동이 가장 자유로운 관절입니다. 예를 들자면 견관절, 고관절이 있습니다. 자, 뼈는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 그래서 서로 움직임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부위입니다. 다음은 연골입니다. 연골의 특징은 골격계통의 한 부분으로 결합 조직에 속합니다.
연골세포와 섬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골세포는 단단하고 부드러우며 유일한 단백질로 완충 역할을 합니다. 탄력성이 있어 골과 골 사이에 충격을 흡수합니다. 종류는 초자연골, 섬유연골, 탄력연골이 있습니다. 초자연골은 맑고 투명한 연골로 인체에 가장 많이 분포합니다. 늑연골, 후두연골, 관절연골 등이 있습니다. 섬유연골은 요원 섬유를 함유하고 힘이 있고 질깁니다. 단독으로 존재하지를 못하고요. 척추 사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탄력연골인데요. 탄력연골은 탄력 섬유를 다량 함유하여 탄력이 강합니다. 귓바퀴, 이관, 후두덮개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세포와 조직이 있고 골격이 있고 그리고 골격 위에 근육이 있고 또 신경, 순환, 소화기 계통 등이 다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세포와 조직, 골격 계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